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갈라타사라이와 맨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키 1부 2위의 갈라타사라이입니다. 1차전에서 이미 맨유를 잡아낼 실마리를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상대의 빌드업을 시작하는 선수를 공격적으로 압박해 실수를 유발하거나 카드까지 받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효과를 보면서 사실상 UCL에서 나온 맨유 공략법은 갈라타사라이가 모두 집대성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전성기가 지났다지만 빅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공격수들이 많은 편이라 한 방을 보여줄 선수들은 아주 많은 편이기도 하죠. 결장자 없습니다. 잉글랜드 1부 6위의 맨유입니다. 지면 끝인 상황인데 그나마 호일룬이 UCL에서 보여주는 공격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걱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에버튼전에서도 PK와 가르나초의 원더골로 겨우 3골을 기록했지 공격 전개가 크게 돋보이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는데 오히려 카세미루, 에릭센이 없는 현재 중원 라인의 불안정성을 걱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결장자는 산초, 리산드로, 말라시아, 카세미루, 에릭센, 레시포드, 에반스, 마운트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경기 스코어가 압도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공격 전개가 별로였던 것은 골 중 2개가 바이시클 킥과 PK였다는 점에서 드러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되려 갈라타사라이가 1차전에서 메뉴 빌드업을 저격해서 수비적으로 위기를 크게 만들었던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2.5 오버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세비야와 PSV 에인트호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15위의 세비야입니다. 두 줄 수비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아직은 명확한 성과로 나타나고 있진 못합니다. 그나마 역습도 상대의 기동성에 막혀서 답답한 모습을 노출하는 등 공수에서 모두 총체적으로 난국인 상황으로 봐야 할 듯합니다. 특히 동적인 팀들에게는 리그에서도 하위권 팀을 만나서도 난타전 양상이 나오는 모습이 잦습니다. 결장자는 페스터, 마르카오, 라멜라, 수소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 1부 1위의 아인트호벤입니다. 리그에서는 아주 강한 압박이 밸런스 유지에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UCL 레벨의 팀들은 압박을 이겨내고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기량을 가진 팀이긴 하지만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는 득점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양상도 꽤 자주 보여줄 수 있는 유형이라고 볼 여지는 충분할 듯합니다. 결장자는 코찹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화력으로 잡아낼 만한 기량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직 세비야의 수비적인 안정감이 너무 떨어지는 상황이란 점이 마음에 걸리는 것도 사실인데 두 줄 수비의 영향력이 아직 명확하게 나타나진 않은 모습입니다. 아인토벤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바이에른 뮌헨과 코펜하겐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1부 2위의 바이언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90분 내내 한 장의 교체 카드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이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리겠다는 의도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센터백 라인의 뎁스가 아직도 얇아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의 출전은 확정적이라는 것입니다. 1차전에서도 상대 역습의 두 선수가 너무 고생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김민재가 리그에서 패스 미스로 실점 빌미를 내주는 등 슬슬 부하가 올라오고 있다는 점은 쉽게 보기 어렵습니다. 결장자는 바흐만, 더리흐트, 무시알라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덴마크 1부 1위의 코펜하겐입니다. 생각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유와 바이언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거나 격침 직전까지 가는 등 코펜하겐이 보여주는 경기력은 만만치 않은 상태입니다. 이미 조 1위를 차지한 바이언과는 달리 코펜하겐은 2위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데다 1차전에서도 역습으로 바이언에게 졸전을 선사하는 등 이변을 만들어낼 역량은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결장자는 클램, 멜링, 코초라바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테이션을 아주 세게 돌려버릴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 센터백 라인에서 주전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슬슬 과부하가 오는 상황이라서 안정감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여지가 큽니다. 맨유와 바이언을 상대로 코펜하겐이 보여준 경기력 자체도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고요. 2.5 오버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아스날과 랑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1위의 아스날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상대의 전방 압박에 고전하면서 1대0으로 겨우 승리를 거두는데 그쳤습니다. 다만 실점 감각이 떨어져 있던 램스데일이 나온 상황이라서 후방 빌드업에서는 한계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생이라서 원 소속팀 브렌트포드와의 경기를 나올 수 없었던 라야가 나온다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전망입니다. 일단 아스날이 불안한 점이 있다고 해도 홈에서는 꽤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기도 합니다. 결정자는
스미스로우, 팀버, 파티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1부 6위의 랑스입니다. 랑스의 경우 지난 경기 3골을 넣긴 했지만 상대 수비수가 45분 만에 퇴장당한 덕을 꽤 보았다고 해야 할 듯합니다. 물론 압박의 질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생긴 수비적인 안정감이 꽤 인상적이긴 하지만 UCL에서는 모든 경기에서 선제골을 허용하는 등 기선을 먼저 제압당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추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랑스가 현재로서는 득점력으로 역전까지 노려볼 수준의 득점력은 아니라고 봐야 할 듯합니다. 결장자는 카보트, 파리네즈, 코르제스, 마차도, 길라보기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홈에서는 아스날이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는 편이고 지난 경기 불안했던 후방 빌드업도 라야가 나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랑스의 압박의 질은 좋은 편이나 역시 득점력에서는 차이가 좀 있는 편이죠. 아스날의 승리를 기대해보는 매치입니다. 마지막으로 리그앙 몽펠리에와 클레르몽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1부 12위의 몽펠리에입니다. 중앙에서의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화력을 잘 투사하는 편은 아닙니다. 일단 클레르몽도 점유 확보를 위해서 중원에서의 압박에 적극적인 편인데 실제로 몽펠리에가 클레르몽을 확실하게 잡아내는 모습은 잘 보여주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공격력에서의 차이는 좀 큰 편이고 공식적에서는 홈에서 클레르몽에게 져본 적은 없습니다. 결장자는 줄리엔, 실라, 르로이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1부 17위의 클레르몽입니다. 일단 중앙에서의 점유율은 잡고 몰아치는 것을 잘하는 편입니다. 다만 박스 안에서의 위협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데는 좀 부진한 경우가 잦은 편인데 게다가 세이두의 지난 경기 퇴장으로 인해서 수비가 특히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빌드업은 카프리에즈가 할 수 있다고 해도 올라간 수비수의 커버가 잘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장자는 세이두, 가스티엔, 벨라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클레르몽과 몽펠리의 특성을 감안하면 2골 차이 이상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지만 홈에서는 클레르몽에게 져본 적이 없는 상황이고 보여주는 득점력에서도 차이가 좀 있는 편입니다. 클레르몽은 박스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요. 몽펠리의 승리를 기대해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